네, 안녕하세요. 네, 체크포인트 코리아에서 시큐리티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제임스 구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비대면 근무 환경을 위한 세시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번에 웨비나를 진행하겠는데요. 오늘 체크포인트 코리아 SE팀에서 우리 엔드포인트 시큐리티 관련된 스페셜리스트인 김광수 차장이랑 같이 여러분들한테 제품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저를 소개를 해주셨고요. 예, 체크포인트에서 지금 세시 그리고 이제 그 엔드포인트 관련된 아키텍처를 근무하고 있는 김광수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대부분 다 그 재택근무 또는 회사에서도 웨비나 통해서 접속하셨는데요. 이제는 진짜 뉴 노멀인 것 같아요. 이제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다 보니까 이런 웨비나라든지 뭐 이렇게 원격에서 근무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이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초기 재택근무할 때도 이제 웨비나 통해 접속했을 때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지? 회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많이들 곤란해하고 좀 어색했었는데 지금은 많이들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웨비나를 통해 회의더라도 실제 회사에서 회의하는 거랑 전혀 무관하게끔 다 같이들 공감들도 하고 의견들도 자세히 얘기하고 이제는 이런 웨비나가 어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안 담당자들은 고민이 많죠. 이런 이제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많은 것을 준비했다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실제 엔드포인트 쪽의 이슈라든지 또는 네트워크상 이슈라든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재택을 내보내고 또는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걱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최근에 랜섬웨어 사태 때문에 여러분들도 고민 더 많으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제로 트러스트라는 솔루션을 가지고서 비대면 근무 환경을 위한 아키텍처를 설명드릴 건데요. 최근에 이런 이제 제로 트러스트 얘기 많이 나오긴 하지만 체크포인트가 최근에 인수한 이 오도 솔루션을 인수를 했었는데 참 괜찮은 솔루션 인수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도라는 솔루션 인수한 게 한 6개월 정도밖에 되진 않았지만 지금 상당히 시장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POC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많은 레퍼런스가 생겼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런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상당히 SE팀들이 요즘 고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설명해 주시면 제가 또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질문도 같이 해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체크포인트 세시 솔루션에 대한 소개,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대면 근무 환경을 어떻게 지금 구축을 할 거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뉴 노멀, 뉴 챌린지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해당하는 그런 챌린지를 저희 체크포인트 세시 솔루션과 같은 류의 제품군으로 해소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해당하는 내용을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첫 번째 페이지에 코로나 시대 원격 근무 동향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사실 과거에 이미 이런 얘기는 좀 많이 나오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주 3일 근무제를 하겠다, 4일 근무제를 하겠다, 혹은 원격 근무를 도입을 하겠다. 사실 이런 얘기만 굉장히 좀 많았었고, 도입까지는 굉장히 좀 많이 좀 보수적이었던 게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2020년 들어서 이렇게 이제 보수적이었던 그 생각을 약간 좀 붐업하는 그런 게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이 생겼던 거죠. 바이러스, 전염병이 많이 퍼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원격 근무들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트너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물론 2020년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겠지만 2024년 4년 후가 되겠죠. 2024년 때쯤에 글로벌적으로 이제 봤을 때 어떤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의 30% 이상은 회사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원격 근무를 할 것이다 라고 많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재택근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정적이었거든요. 네. 특히 이제 관리자들. 그렇죠. 네, 관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임직원들이 집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일을 안 한다. 생산성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이제 많이 꺼렸었는데,
이런 재택근무라든지 원격근무 환경은 오히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일상화됐던 것 같아요. 이전에도. 워낙 거리가 먼 직장에서 회사 집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20-30%는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재택근무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원격근무 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먼저 발달했었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게 되는데 약간 이제 아직까지도 관리자들은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서 했었고 제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원격 근무를 하더라도 생산성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여러 조사기관들의 이제 피드백들도 나와 있고 저희도 실제 경험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기업 문화들이 많이 바뀌는 것 같고 좀 약간 생산성 측면에서 좀 더 원활한 게 이제 출퇴근이 짧아지니까 그런 베네핏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체크포인트 자체적인 설문을 좀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대상은 IT 보안 담당자와 이제 IT 담당자, 뭐 C레벨이 중점적인 이제 설문조사 대상이었고요. 약 96%의 그 응답자가 뭐 코로나가 지속적일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에 맞춰서 IT 전략을 뭐 예산을 편성을 하고 전략을 짜고 있고 이미 실행을 또 많이 하셨고 그리고 실행 계획 중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려 33%가 코로나가 이제 영구적일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3%의 어떤 뭐 응답자는 뭐 영구적으로 이제 본다라기보다 뭐 계속 우리 주변에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를 분명히 해야 되고 IT 전략을 다시 새롭게 이제 개편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들도 보면은 이제 이런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도 준비하고 했지만 많은 그 기업들에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 같아요. 이후에도 한번 해보니 실제 근무 유형 또는 이제 현업의 이제 업무에 따라서 이런 유형의 근무자들은 굳이 회사에 오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게 이제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보험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사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심사팀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굳이 회사 나오지 않아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환경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또 업무를 이제 트라이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로 여러 해본 다음에 한 21년도에는 정말 코로나가 종식이 되더라도 백신이 나오더라도 상당수의 이제 임직원들이 집에서 근무하는 환경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노멀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새로운 어떻게 직역을 해야 될까요? 새로운 시대 뭐 이렇게 뭐 좀 의역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 뭐 원격 근무자가 원격지에서 이제 근무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이제 IT에 대한 어떤 뭐 전략을 새로 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과거에 우리가 보통 뭐 직면했었던 그런 뭐 챌린지와 다 전혀 다른 뉴 챌린지가 또 눈앞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챌린지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뭐 가장 주요하게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점, IT 보안 담당자 혹은 IT 운영자로서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져 있는 업무용 응용 프로그램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업무용 응용 프로그램 혹은 뭐 업무용 서버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는 뭐 온프라미스 환경에만 존재한다라고 하면 지금 사실 클라우드에 대한 뭐 테크놀로지도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서 더 이상 이런 뭐 업무용 응용 프로그램이 온프라미스에만 존재하지 않는 게 뭐 사실이죠. 뭐 IaaS 형태로 클라우드에 존재를 하거나 혹은 뭐 SaaS 형태의 클라우드로 존재합니다. 뭐 IT 담당자로서 그리고 이제 IT 보안 담당자로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염두를 해두고 보안 전략을 짜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투입이 돼야 되고 굉장히 뭐 많은 것들을 챙겨야 된다라는 게 우선 첫 번째 챌린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메이저한 어떤 뭐 챌린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격 사용자 증가, 즉 일반적인 사용자가 저희 뭐 보통의 기업들이 보안 솔루션들 많이 도입을 이미 했지 않습니까? 뭐 스팸 솔루션이라든지 방화벽이라든지 IPS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뭐 APT 솔루션, 뭐 안보화 솔루션 이런 것들을 앞단에 전부 다 이렇게 위치시켜서 그 하단에 어떤 그 엔드 유저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이 됐다라고 한다면 원격 근무자가
본인의 데스크탑이라든지 랩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로 가져나가는 그 상황이지 않습니까? 즉, 그런 우산같이 이렇게 그 나를 보호해줬던 그런 인프라가 다 걷어내지는 그런 것들이 가장 메이저한 어떤 그 챌린지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 SD-WAN이라고 저렇게 딱 되어져 있지만은 사실 저것도 뭐 원격 사용자, 교육용 로밍 유저 뭐 이쪽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증가하니까 이제 뭐 감독 당국이라든지 네. 또는 이제 규제기관 그리고 또 이제 키사 같은 쪽에서는 이제 가이드라인을 많이 내놓는 것 같아요. 예, 너무 좀 리스크가 있다고 보니까 챌린지가 그렇죠. 있다 보니까 네. 일단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연초에 키사에서 이런 재택근무 가이드가 나왔었고 네. 또 최근에 또 금감원이 또 이제 가이드라인을 또 나왔죠. 내년 이제 21년도 1월 1일 이후로 금융감독 규정 시행세치 개정이 됩니다.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팬데믹 상황 때문에 예외를 좀 해줬어요. 원래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원격에서의 접속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감독 규정 때문에.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감독 규정에 망분리 예외를 갖다 해서 이번에는 임시로 허용이 됐지만 1월 1일부터는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준수를 해야 되겠죠. 별표 7에 있는 다양한 이제 규제 준수 사항들 준수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제 액세스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이 되는 건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솔루션들이 이런 규제 요건들을 준수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베네핏도 많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 때문에 POC라든지 BMT라든지 제한에 대한 요청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챌린지에 대한 언급을 조금 더 드리자면 첫 번째로 이제 복잡한 관리, 여러 군데에 뭐 인프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보안 일관성, 뭐 보안 담당자로서 보안 일관성을 가져가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 그리고 공격 범위가 굉장히 노출 지점이 굉장히 많다. 과거에는 뭐 공인 IP 뭐 혹은 뭐 공인 IP를 달고 있는 뭐 메일 서버라든지 이런 쪽만 뭐 케어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엔드 유저가 그 가지고 외부로 나가는 그런 뭐 랩탑, 데스크탑 혹은 뭐 태블릿 PC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굉장히 그렇죠. 예전에는 기업들은 대부분 페리메타 그렇죠? 경계선만 보였었는데 요즘 경계선이 없어진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세시 솔루션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6가지 주요 항목을 뽑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동적 클라우드 환경의 부합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한 번에 이제 피크 칠 때가 이제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10명 혹은 100명의 유저가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특이한 상황에 1000명이라든지 혹은 그 이상의 유저가 접속했을 때 이를 원활하게 처리를 해주는 인프라가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게 이제 클라우드 기술 용어로서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전략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원격 액세스할 때는 어느 정도의 유저 수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캐퍼시티 산정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2.5단계야, 2단계야 그렇죠? 하면서 우르르 이제 재택근무를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갑작스러운 증가에 따라서 예를 들면 VDA 환경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런 챌린지가 많잖아요. 성능에 대한 저하라든지 속도에 대한 저하. 근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오토 스케일링을 갑자기 이제 확장시킬 수 있다든지 클라우드 기반에서 유연성 이런 게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안전한 액세스죠. 액세스를 하게 될 경우에 이에 대한 이제 방법이 충분히 검증되어 있고 안전한지 암호화 모듈을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안전한 암호화 모듈을 사용을 한다는 게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충분히 준수를 했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최근에 많이 유행처럼 사용되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되겠죠. 육하 원칙에 의해서 사실 어떤 유저가 혹은 어떤 단말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전부 다 이제 다 고려해 가면서 내가 적합한 시간에 적합한 방법을 이용을 해서 적합한 서버에 적합한 이유에 의해서 분명 필요한
뭐 어떤 작업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철저하게 뭐 검증을 하고 검증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뭐 때로는 차단을 하고 차단은 하지 않고 허용됐다라고 한다면 이를 뭐 기록을 해서 어떤 그 사후에 뭐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충분히 감사록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충분한 인프라가 필요해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주요 요소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말 그대로 제로 트러스트인데. 맞습니다. 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네. 뭐 그 누구도 믿지 않는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저 혼자의 의역은 뭐 1도 믿지 않는다. 뭐 이렇게 저 혼자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내부 유저 혹은 뭐 내부 프로세스, 내부 업무 시스템을 약간 뭐 신뢰를 하고 좀 많이 열어주는 게 사실 과거에 뭐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외부 유저는 뭐 물론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내부 유저, 내부 시스템 어떤 뭐 충분히 검증된 거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것조차 이렇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분명히 잘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는 이제 계정에 따라서 맞습니다. 유저를 믿고서 이제 허용해줬는데 지금은 유저를 보더라도 이 권한에 따라서 이제 허용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알뱅 얘기를 하잖아요. 롤 베이스 권한 관리. 그래서 예전보다는 이제 임직원이라도 계정을 가진 소유자라도 그 권한에 맞게 접속했느냐에 따라서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또 봐야 될 부분이 이제 편리한 사용 그리고 이제 빠른 구성. 뭐 이 부분일 텐데요. 아주 원격 근무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업무를 뭐 봄에 있어서 어떤 뭐 속도의 저하가 뭐 굉장히 너무 불편하도록 되면 당연히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빠른 쾌적한 네트워크를 제공을 하는가, 뭐 쾌적한 그 뭐 원격 시스템을 제공을 하는가 이 부분도 그 성공적인 세시 도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주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방금 얘기드린 이제 6가지 이 전략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마지막에 했던 것도 기업의 어플리케이션 환경들은 계속 변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마다 예전 같으면 담당자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정의 내리고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데 좀 더 유연하게 빨리빨리 그런 어플리케이션 적용할 수 있고 임직원들이 바뀐 권한에 따라서 맞춰서 또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액세스하게 해주고 뭐 예를 들면 저런 거죠. 내가 이제 마케팅 담당 부서였는데 세이즈로 이제 바뀌었어. 그러면은 AD에 연동된 권한에 따라서 이 친구들한테는 이제 세일즈포스닷컴을 이제 새로 열어준다든지 그런 게 좀 유연하게 좀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요한 어떤 그 챌린지, 어떤 그 도전 과제에 대해서 이제 체크포인트 세시 솔루션으로 이제 하나하나 어떻게 풀어갈 수 있냐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크포인트는 이 6가지에 대한 뭐 어떤 뭐 성공적인 뭐 세시 전략을 위해서 이제 5가지 크게 그 어떤 뭐 아키텍처를 가지고 뭐 고객분들을 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원격 근무자와 혹은 로밍 유저 혹은 뭐 사내에 근무하고 있는 유저라든지 혹은 뭐 지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유저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철저하게 이제 보완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선 첫 번째 부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보완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완을 하느냐? 여기 뭐 지능형 공격 대응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능형 공격 대응이 지금 보안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가장 끝점에 있는 테크놀로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끝점에 있는 테크놀로지다라는 거는 정말 기초적인 거는 너무 당연하게 제공을 하는 거고요. 뭐 기본적으로 뭐 레거시 방화벽이라든지 뭐 IPS 모듈이라든지 시그니처 베이스, 뭐 평판 베이스, 뭐 이렇게 뭐 행위 기반 베이스, 뭐 이런 그 뭐 뒷부분에 설명이 뭐 추가적으로 나오겠지만 뭐 60여 가지의 이런 그 이미 충분히 검증된 그런 보안 엔진을 가지고 지능형 공격 대응까지 끝점까지 뭐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체크포인트 주요 포인트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이 체크포인트의 가장 큰 장점 아닌가요? 노은 스레드에 대한 대응보다는 언노운에 대한 대응이 가장 원활하고 또 디텍트뿐만 아니라 즉시 프리벤션 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 뭐 체크포인트 사실 저희 보안 회사로서 뭐 십수년간 뭐 사실 1세대 보안 저희가 회사이거든요. 사실 뭐 이런 보안 엔진들이 뭐 저번 주에, 뭐 저번 달에, 뭐 1년 전에 이미 나와져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는 아니에요. 이게
저희 그 1세대 보안 회사로서 이미 뭐 수십 년간 이미 검증이 된 그런 엔진이 도입이 되는 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통합이고요. 통합 GUI 그리고 이제 통합 로깅 이런 인프라를 통해서 보안 정책을 통합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뭐 나의 보안 인프라가 온프라미스 혹은 클라우드 혹은 엔드포인트 이렇게 각각 굉장히 많이 분리가 되어져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단일된 콘솔로 핸들링을 하겠다. 이런 부분, 이런 많은 솔루션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콘솔을 각각 띄워놓고 각각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로 핸들링을 하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서 리포트 받은 그런 리포트라든지 로그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로 전부 다 관리를 하겠다. 사실 운영자 입장에서는 어떤 보안 사고가 터졌을 때 GUI 여러 개 띄워놓고 사실 타임 테이블별로 공격이 1시에 들어왔는데 1시 5분에는 어떤 일이 생겼고 이게 각각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이렇게 마치 엑셀의 타임 테이블별로 정리된 것처럼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시에 이메일로 들어왔고 1시 1분에 엔드포인트에서 어떤 행위가 발생을 했으며 1시 5분에는 CNC 통신을 했고 1시 10분에 어떤 특정 파일이 유출이 됐다. 이런 것들을 단일 콘솔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주요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그렇죠. 그 부분은 충분히 준수하게끔 되어져 있고 최상의 네트워크 환경, 최상의 레이턴시 이런 것들을 저희 체크포인트 주요 세시 전략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APT에 대해서 이제 체크포인트의 경쟁력 있는 부분이 여기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통합 관련된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관리자의 싱글 뷰죠. 하나의 화면에서 모든 것을 타임 베이스로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펑션인 것 같은데 아마 재작년 이렇게 RSA 컨퍼런스 때 항상 메인 화두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크포인트가 또 앞서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이 세 가지 주요 솔루션을 가지고 저희 체크포인트 세시 아키텍처를 꾸려 나갈 수가 있고요. 클라우드 가드 커넥트를 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한 펑션은 Firewall as Service입니다. 방화벽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하는 건데 해당하는 내용, 이 방화벽은 클라우드에 마치 구름처럼 둥둥 떠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라우터라든지 SD-WAN이라든지 일반 로밍 유저라든지 이들이 일반적인 인터넷 네트워킹을 활용할 때 사실 그 트래픽이 공중망에 그냥 뿌려지게 되는데 이런 뿌려지는 트래픽을 저희 그 인프라에 라우팅을 꺾어주는 그런 형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라우팅을 꺾고 그 안에 이제 그 차세대 방화벽 기능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동적 분석까지 활용할 수 있는 보안 엔진을 태운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주요한 기능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원격 액세스죠. 웹 기반의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 리스 기반의 그 원격 접속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업무 어플리케이션에 윈도우 서버라든지 리눅스 서버라든지 웹 서버라든지 이런 쪽에 접근하는 기능이 클라우드 가드 커넥트의 주요 두 가지 기능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클라우드 가드 엣지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은 SD-WAN에 사실 좀 집중된 그런 어떤 그 아키텍처 솔루션이고요. 지금 SD-WAN 어떤 특정 장비를 활용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이제 소프트웨어 형태로 저희 이제 차세대 방화벽이 구현이 돼서 서비스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가드 사스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은 이제 사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이고요. 5365라든지 드롭박스라든지 세일즈포스, 쉐어포인트 이런 인프라에도 이제 주요 파일이 있을 거고, 그죠? 파일이 유입되거나 파일이 유출이 되거나 정상적인 방법이거나 혹은 아니거나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는 인프라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에이전트 리스 상당히 베네핏이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기업이라든 기관은 에이전트가 있으면 아무래도 장애 유발이라든지 트러블 슈팅이 어려운데 에이전트 리스로서 쉽게 접속을 하지만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클라우드에서 이런 다양한 시큐리티 펑션들 IPS, 안티바이러스, APT 이런 펑션들이 적용되니까 고객한테는 상당히 많은 베네핏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클라우드 가드 커넥트 첫 번째 솔루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운데 우측에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이제 클라우드 가드 커넥트 저희 제품이 있고 밑에는 원격 사용자 그리고 오피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단에는 사내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뭐 IaaS, SaaS, 인터넷 이렇게 원격 사용자가 뭐 접근 가능한 그런 엣지, 끝점이죠. 이런 엔드 유저가 사내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도 있고 데이터 센터에 접속할 수도 있으며 IaaS 솔루션, IaaS 인프라가 되겠죠. 인프라 혹은 이제 SaaS 쪽에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중간에 저희 클라우드 가드 커넥트가 끼는 거죠. 그래서 원격 사용자는 이러한 인프라들의 접속을 할 때마다 저희 제품을 저희 이제 아키텍처를 태우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주요 어떤 뭐 좋은 점은 뭐 셋업이 빠르다. 그리고 이제 각 터널별로 뭐 성능이 좋게 제공을 한다. 1GBps 성능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뭐 저희 마켓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높은 성능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뭐 바로 직접적인 어떤 경쟁 상황을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뭐 혹시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좀만 서치를 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레이턴시, 뭐 가용률, 언노운 공격과 이제 노운 공격 전부 다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진보단 보안 엔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뭐 파이어월, 어플리케이션 컨트롤, URL 필터링, 뭐 안티봇, 안티바이러스, 뭐 IPS 사실 뭐 설명 하나하나 드리기도 굉장히 많은 이미 검증된 보안 엔진들이 적용이 되어져 있고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일반적으로 뭐 저희 뭐 마켓에서는 뭐 차세대 방화벽 혹은 뭐 UTM 이렇게 이제 용어를 쓰면서 제공을 했었던 그동안 그런 기능들인데요. 동일한 수준, 그렇죠. 동일한 기능들이 소프트웨어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용률도 99.999%. 저희가 뭐 이 부분은 자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문서로도 제공을 합니다. 뭐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로까지 제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뭐 파이어레즈 서비스를 활용하더라도 사실 뭐 가용성에 해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 기술을 개발할 때 뭐 굉장히 주요 다뤘던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100 글로벌 뭐 존이라고 있는 결국 이제 팟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러한 어떤 솔루션을 리뷰하고 있는 고객분들 혹은 뭐 잠재적인 고객분들이 항상 받는 퀘스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팟이 있습니까? 혹은 뭐 어디 팟에 뭐 당신의 솔루션이 서비스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첫 번째로 받는데요. 저희는 뭐 자신 있게 설명을 드립니다. 어느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을 하더라도 사실 뭐 클라우드라는 게 결국에는 뭐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MS사의 클라우드라든지 혹은 뭐 A사의 클라우드라든지 혹은 뭐 중화권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클라우드들이 있을 텐데 해당하는 클라우드가 존재하는 그런 위치, 그런 뭐 도시라든지 그런 쪽에 저희 솔루션이 전부 다 구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좋은 뭐 성능이라든지 레이턴시라든지 그런 것들이 보장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서울에 뭐 A라는 빌딩에 뭐 어떤 클라우드 인프라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 솔루션이 그 빌딩에 동일하게 구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다 좋은 레이턴시가 제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팝이 이제 한국에 위치하고 있으면 베네핏이 레이턴시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개인정보 이런 리스크라든지 있기 때문에 규제 준수라든지 개인정보 관련된 법률 준수에 참 베네핏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지원하는 프로토콜도 뭐 많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사실 많다기보다 모든 IP 프로토콜이 다 지원된다라는 점도 사실 굉장히 주요 뭐 체크리스트 중에 좀 하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특정 뭐 어떤 뭐 벤더는 뭐 어느 프로토콜을 제공을 안 하고 사실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술력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체크 있고. 포인트는 R&D 인력이 꽤 많다 보니까 이런 모든 다양한 프로토콜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대응이 좀 원활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도 이제 8,000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사실 개수만 많은 게 아니고요. 동일한 어플리케이션 안에서도 이제 펑션이 굉장히 많죠. 뭐 이메일 보내기, 읽기, 첨부 파일, 뭐 다운로드, 업로드, 대용량, 혹은 뭐 채팅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뭐 메신저를 보내기, 메신저 읽기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다 어플리케이션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시다 보면 사실 예외 처리에 대한 굉장히 니즈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뭐가 돼야 되고, 누구는 뭐 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유저별, 그룹별.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잘 지원을 하기 위해서 좀 세부적으로 해놓은 게, 주요 기능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용은 이제 로밍 유저인 거고요. 사실 저희가 로밍 유저 이전에는 어떤 그 SD-WAN 장비 혹은 뭐 특정 라우터 하단에 있는 유저만 이제 보완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어떤 니즈가 생긴 거죠. 어떤 유저가 랩탑을 들고 커피숍에 가면 어떡할 거냐, 그 유저는 어떻게 보완을 할 거냐라는 니즈가 있었고, 이를 이제 에이전트 형태의 어떤 그 소프트웨어로 이제 풀어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저가 어디에 위치하던 저희 이제 그 파이어 에즈 서비스, 그 세시 솔루션, 세시 인프라에 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파이어 에즈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원격 그 접속에 대한 어떤 기능을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일단 정식적인 제품명은 클라우드가드 쿠퍼레이트 억세스 5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최근에 인수한. 맞습니다. 이게 일단 가장 큰 특징은 에이전트 리스트 기반이고요. 어떤 유저가 어떤 인프라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그 웹 포털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받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보고 계시는 것처럼 브라우징을 지원하는 모든 단말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철저한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어떤 그 아키텍처에 준수하게끔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 오픈 셋업, 셋업이 편하고 쉽다, 이런 부분이 주요 그 장점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부 네트워크고요. 사실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장표이고, 중간에 컨트롤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많은 역할을 하게 돼요. 이 중간에 컨트롤러 보이시죠? 이게 내가 누구인지, 사용자에 대한 첫 번째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제 입력받는 인프라가 되겠고, 입력받은 정보를 토대로 인증 인프라에 지정을 하겠죠. 김광수란 사람이 어떤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을 했다, 이게 맞냐 틀리냐 라는 것도 퀘스천을 할 것이고, 맞다라고 응답을 받게 되면 맞는데 이 김광수라는 유저가 어떤 사내 어플리케이션에 접근을 할 수 있는지까지의 판단을 컨트롤러가 해준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판단의 결과를 좌측 상단에 보시면 이제 유저 포탈에 하게 되겠죠. 유저 포탈에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이 아이콘이 작겠지만 이렇게 표현된 그림은 지금 김광수라는 유저가 접근 가능한 어떤 그 업무 어플리케이션 리스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초에 제가 권한이 없는 거다라고 한다면 저게 이제 보이지가 않는 상태가 될 거고요. 권한별로 맞습니다. 이제 어플리케이션 리스트가 나오겠네요. 맞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저기 하단에 이제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인프라에도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증을 마친 그 김광수라는 유저는 이제 1차적으로 그렇게 이제 됐고, 2차적으로는 이제 게이트웨이하고 이제 통신이 되게 되겠고요.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커넥터라고 하는 리버스 프록시처럼 동작하는 인프라를 통해서 드디어 이제 그 내부 업무 어플리케이션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어떤 사용자를 식별하고 차단을 해주는 컨트롤 플랜, 컨트롤 해주는 그런 그 어떤 영역과 그리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영역도 이제 철저하게 이제 분리가 되어져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되겠습니다. 예. 브라우징을 지원하는 모든 단말, 랩탑, 데스크탑, VYOD, 이런 것들 다 가리지 않고 다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액세스입니다. 젠킨스, 그리고 이제 심, 웹 그 GUI에 이제 접속했을 때, 전혀 실제 저희 이제 그 솔루션이 없었을 때와 전혀 다르지 않는 동일한 그런 그 화면이죠.
근데 실제로 URL을 보면 저기 이제 저희 솔루션에 대한 URL이 찍혀 있어요. 즉 다이렉트로 붙는 게 아닌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이렇게 접근하게 된다라는 게 어떤 주요 내용이고, 그러니까 이제 윈도우 서버를 보통 이제 RDP를 이제 많이 활용을 해서 이제 접속을 할 텐데, 이제 최근에는 또 이제 웹으로도 이제 접속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윈도우 서버도 이렇게 이제 접근 가능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저런 경우라도 이제 속도에 대한 문제도 거의 없고. 맞습니다. 사실 거의 없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모니터는 100%냐, 뭐 정말 실제 내가 지금 모니터에 보는 것처럼 이제 윈도우로 활용할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사실 뭐 저는 뭐 예스라고 답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태인 거죠. 어떤 뭐 솔루션을 거치기 때문에 거치더라도 그래도 이제 90% 이상 그 동일한 환경은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 방식, 그리고 이제 SSH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형태로 참 유용할 것 같아요. 예, 뭐 리눅스라든지 혹은 뭐 어떤 특정 그 네트워크 단말이라든지 뭐 비상시에 뭐 사실 그런 인프라들은 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접근은 안 되겠지만 사실 뭐 비상시에 뭐 이렇게 또 접속할 수 있게끔 또 그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또한 뭐 접근이 가능합니다. 뭐 지금 저희가 제공하는 게 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는 다 그 제공을 하고 있어요. 뭐 MySQL이라든지 뭐 MS SQL이라든지 뭐 포스트그레스라든지 뭐 오라클이라든지 뭐 사이베이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연동 가능한 거고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뭐 어떤 유저가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붙어서 어떤 쿼리를 했는지, 뭐 그리고 해당하는 쿼리를 통해서 어떤 결과값을 리턴을 받았는지에 대한 로깅이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일단 이제 편리성 때문에 원격에서의 이런 이제 IT 작업 이런 것들을 허용을 해줬지만, 그렇죠. 일단 이제 허용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권한 있는 사용자들이 접속을 하고 그 권한 있는 접속자가 어떤 걸 행위를 했는지 이런 이제 오디트에 관련된 감사로가 남다 보니까 좀 더 안심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점은 그거죠. 실제 고객이 어떤 단말에서 붙다 하더라도 거기 있는 어떤 위협, 예를 들면 악성 코드라든지 그런 것들이 기업의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시스템으로 전이가 안 된다는 거,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그 쪽이고요. 뭐 접속을 허용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기록할 것이냐, 어떻게 향후에 뭐 이를 남겨서 추적을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고요. SSH 같은 경우는 이제 동영상 레코딩 형태로 또 이제 로깅이 제공하는 게 이제 첫 번째인 거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텍스트 기반으로 또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저가 어떤 커맨드, 어떤 그 작업을 했고,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 뭐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남게 되겠고요. RDP도 각각 세션별로 로깅이 이렇게 뭐 남게 되죠. 뭐 김병수라는 유저가 뭐 5번의 특정 윈도우에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 5개의 로그가 남게 되겠고요. 하나하나 각각 들어가 보면 어떤 작업을 했는지 이렇게 동영상 형태로 이렇게 플레이가 되는 거고요. 동영상으로 로그가 남으면 네. 혹시 이제 용량에 대한 부담이 있을 텐데 어떤 거 같으세요? 용량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 그 부분은 뭐 고객분들이 생각하실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용량에 대한 부담은 사실 저희 체크 포인트가 갖고 있는 거고요. 네. 뭐 용량이 증가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어떤 뭐 하드 디스크를 추가를 해야 되냐, 뭐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거 나름대로 또 약간 정보성이다 보니까 이제 일정 기간 이후에는 또 삭제가 된다든지 그런 게 다양한 펑션들 줄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웹 뭐 젠킨스를 제가 이제 화면을 보여드렸고, 이제 CM에 대한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뭐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에 붙어서 어떤 것들을 뭐 포스팅을 했는지, 다운로드를 했는지, 이게 HTTP 메소드별로 다 필터링도 할 수 있어요. 뭐 get request라든지, 뭐 post라든지, 뭐 input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기록이 상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도 지금 우측에 보시면 show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 그리고 이제 셋업이 편하다, 빠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뭐 드렸습니다. 저희 그 오도 원격 액세스 솔루션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세 단계가 있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그 간단한 명령어를 통해서 커넥터 배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설명드리면서 리버스 프록시를 예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이 어떤 특정 서버가 리버스 프록시처럼 동작하는 이 특정 서버가 뒤에 있는 업무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이제 RDP 서버하고 통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김광수라는 유저는 이 커넥터를 통해서만 업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프라는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건 이제 리눅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눅스, 뭐, 해당하는 리눅스가 도커를 뭐 지원을 한다라고 한다면 간단한 명령어를 통해서 이런 제품 구현이 끝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증 서비스는 옥타, 애저, ADFS 이 부분 지금 현재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인프라가 없다라고 하면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사실 말씀드리는 거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SQL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고 저희 인프라에 어떤 사용자를 직접 등록을 해서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김광수라는 유저, 홍길동이라는 유저, 각각 아이디를 만들고, 패스워드를 만들고, 그리고 접근 가능한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액세스를 정의를 하고,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애플리케이션 액세스까지 끝나면, 실제로 이제 제품을 이제 바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제 완료 단계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셋업이 간단하네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커넥터를 구축하는 게 이제 5분이면 끝나고, 이제 인증 서비스에 연결하는 것도 사실 특별한 이슈만 없다라고 하면 사실 30분 안에도 이제 끝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사실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은 어플리케이션 액세스 정책에 대한 사실 정의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솔루션을 구축해 나가면서 사실 정의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팀은 뭐를 할 수가 있고, 뭐를 할 수가 있고. 초기에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죠. 맞습니다. 그 부분만 다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사실 시간이 걸릴 게 없어요. 이후에 이제 변경되는 변경 관리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변경 관리 측면에서 담당자들이 좀 쉽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스 쪽 솔루션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측에 보고 계시는 이런 종류의 인프라와 연동이 되는 솔루션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5365 Gmail, 구글 클라우드와 이제 드롭박스 이런 인프라들이 있는데요. 이런 인프라들이 물론 서비스하는 형태는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파일을 저장을 받고 저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공통적인 거죠. 그리고 공유하는 형태가 링크 형태로도 공유를 하고, 이메일 형태로 이제 공유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파일을 유입을 받았을 때 어떤 스레스를 탐지 차단해주는 기능이 주요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파일이 유출이 됐을 때 사내 주요 정보가 담겨져 있지 않은지에 대한 내용을 검증하는 DLP에 대한 펑션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SaaS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했을 때 ID 패스워드 플러스 이제 원타임 패스워드라든지, 혹은 어떤 특정 조건을 하나 더 붙이는 거죠. 편한 말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투팩트 인증, 그렇죠. 투팩트 인증, 그런 것들을 한다라든지, 섀도우 IT 탐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체크포인트 세시 통합 보안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시 솔루션, 세시 어떤 아키텍처를 디자인 하실 때 필요한 그런 엔진들을 모두 다 저희 단일 벤더 솔루션으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차세대 방화벽이 첫 번째로 되어져 있는데, 그 안에 이미 굉장히 많은 펑션들이 들어가져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알려지지 않은 어떤 위협까지 대응해주는 동적 분석 엔진이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라든지 캐스비 쪽 기능이라든지,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라든지 DLP적인 영역과, 그다음에 와프,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는 몰된 와프라고 활용을 합니다. 그런 기능이라든지, 이메일 쪽 보안이라든지, 그리고 브라우저를 통해서 원격 액세스를 한다라고 표현을 드렸고, 여기서 이제 또 필요한 건 브라우저에 대한 어떤 위협,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이제 분명히 있을 테고, 사실 저희 이미 뭐 아키텍처 그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고, 이제 11번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이제 디바이스 포스처 이제 컴플라이언스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은 뭐 원격 근무의 주체가 되는 그런 단말이 안전한가, 사내 어떤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 뭐 보안 백신 혹은 뭐 백신이 이제 최신 그쵸, 업데이트 뭐, 되어 있느냐, 그쵸, 윈도우즈도 예. 최신 버전인지 이런 체크하는. 맞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준수 여부, 준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강제화도 해야 될 것이고 차단도 해야 될 것이고 뭐 격리도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고. 특히 금융권에 참 유용한 기능인 것 같아요. 이제 감독 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따르면 원격 접수 환경에서 이렇게 원격에 있는 단말에 대해서 보안 패치에 대한 환경이라든지 또는 백신에 대한 업데이트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접속 이후에 인터넷 차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펑션들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기서도 구현해주고 또 연동을 통해서 또 다른 에이전트를 연동을 통해서 준수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키텍처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액세스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원격 액세스, 뭐 내가 필요한 서버,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을 뭐 에이전트 기반과 에이전트 리스 기반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전부 다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아키텍처 다 설명할 건가요? 저희 뭐 제가 알기 8가지 되는데 그 중에서 원격 액세스 예. 관련된 중요한 아키텍처만 설명해 주세요. 뭐 원격 액세스 부분과 이제 간략한 뭐 통합 아키텍처 여기까지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아키텍처가 있어서 기업의 환경에 따라서 원활하게 저희가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니지드 디바이스라고 되어져 있는 거, 결국엔 회사에서 지급한 단말이죠. 회사에서 지급한 단말, 회사에서 어떤 정의된 에이전트가 정상적으로 깔려져 있는 단말에 대한 그 원격 액세스도 제공을 할 수가 있고, 그게 아닌 언매니지드 디바이스, 뭐 PC방에서 집에 있는 PC라든지 그렇죠. 모바일 단말이라든지.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PC방을 좀 자주 가는 편인데, PC방에서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특정 사용자가 업무를 보기 위해서. 이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 첫 번째로 지원을 하느냐. 예스가 되겠죠. 지원을 하는 거고, 지원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지원을 하고 충분히 그 보안된 단말에서 접속할 수가 하는 건지를 이제 체크하는 펑션이 지금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까지 다 그 제공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통합 아키텍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설명드린 모든 대부분의 이렇게 기능들, 제품들이 이렇게 서로 어울려서 이제 모든 그 어떤 그 엣지를 그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운데 클라우드가드 커넥트, 뭐 클라우드가드 엣지, 뭐 사스, 뭐 이런 인프라를 통해서 사용자가 회사에 있던, 지사에 있던, 혹은 뭐 커피숍, 병원에 있던, 집에 있던 안전한 그 어떤 사내 접속, 안전한 사내 원격 접속,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이제 저희가 제공한 이제 오드라든지 클라우드 커넥트란 이런 툴을 통해서 쉽게 접속하고 쉽게 액세스하고 사용하지만, 실제 뒤 백단에서는 클라우드에서 저렇게 많은 다양한 이제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이게 너무 많은 펑션들이 있는데 이제 아까도 제가 좀 우려했지만, 저런 많은 기능들을 쓰게 되면 이제 좀 느려지는 이런 거 좀 우려를 많이 해요. 레퍼런스는 조금 많나요? 레퍼런스가 사실 지금 솔루션을 3가지, 뭐 4가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뭐 각각 어디 레퍼런스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선은 지금 뭐 원격 접속 같은 경우는 뭐 한국에는 사실 아직까지는 뭐 운영 중인 그 고객은 없는 상태인데, 뭐 POC라든지 BMT 문의가 굉장히 좀 빗발치고 있는 오더 측면에서 그런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이제 기존의 클라우드가드라는 부분은 저희가 2년 전에 있었던 돔9 기반의 이제 캐스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CSPM이라든지 그런 기능들 다 있는 것 같고, 저런 다양한 클라우드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펑션들 적용하는 거니까 이미 검증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통합 엔드포인트 보안까지 체크포인트에서 할 수 있다. 이 부분 좀 강조드리고요. 뭐 디스크 암호화라든지 AV라든지 어떤 윈도우 특정 뭐 화면 보호기 혹은 뭐 패스워드 강제화 이런 것들까지 체크포인트 솔루션으로 전부 다 구현할 수 있다라는 점 한번 뭐 설명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썸머리를 하자면 5가지에 대한 주요 내용, 그 오도
그 코퍼레이트 액세스는 우선 에이전트 리반, 에이전트 리스 기반이라는 게 첫 번째인 거고, 브라우징을 지원하는 모든 단말에서 이제 활용 가능하다.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어플리케이션 액세스 현황, 로깅이 잘 되어져 있어서 이제 향후에 뭐 유사시에 이를 이용해서 이제 트래킹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편리한 사용자 관리자 환경. UI를 사실 제가 못 보여드린 게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사실 UI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심플하게 되어져 있고 내가 필요한 요소만 정말 쉽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라는 점이고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 내셔서 네. 그 UI 관련된 부분 데모로 네. 만드셔가지고 이제 체크포인트 코리아 홈페이지 또는 네. 이제 또는 유튜브 같은데 좀 올리셔도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준비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그 이제 Firewall as 서비스는 첫 번째로 이제 IaaS 환경, SaaS 환경, 데이터 뭐 인터넷 환경과 뭐 데이터 센터 어디에 접속하더라도 뭐 저희 차세대 방화벽 기능 플러스 뭐 동적 분석 엔진을 통해서 안전한 트래픽, 안전한 파일만 오고 갈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이 주요 내용 첫 번째인 거고,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최상의 성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기가 bps, 그리고 이제 50ms 이제 레이턴시, 팟이 글로벌하게도 굉장히 많고 대한민국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좋은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 그 뭐 타고난 네트워크 성능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죠, 로밍 유저까지 커버할 수 있는 점이 주요 그 서머리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도 생각보다는 좀 많이 흘러서 50분 했네요. 네, 간략하게 혹시 그 지금 실시간으로 질문 주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한번 질문도 주셨고 저희 또 원격에서 저희 엔지니어들이 또 답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답변 달아줬던 내용 또는 질문 내용 중에서 조금 시간에 맞춰서 좀 몇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장 많이 질문 줬던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경쟁사와 차별화된 전략이 있느냐, 체크포인트 세시만의 베네핏,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그 부분은 뭐 썸머리 하면서 이미 뭐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 것 같아요. 뭐 레이턴시, 사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팟이라는 게 레이턴시하고도 직결된 문제이겠지만 사실 국내 또 법규랑도 또 그렇죠. 굉장히 좀 주요한 법 관련된 맞습니다. 규제 준수가 될 수 있고요. 맞습니다. 뭐 데이터가 뭐 그렇죠. 국외로 나가면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충족을 위해서 팟도 이제 대한민국에 있다라는 점이 주요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원격 접속 툴 5도의 경우는 직관적인 뭐 UI, 뭐 구성 편리성이라든지 어떤 사실 뭐 가격적인 부분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뭐 VID 솔루션을 많이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쪽보다는 VDI. 맞습니다. VDI 솔루션 그쪽보다는 뭐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뭐 어떤 그 복잡성이라든지 구성을 할 때 뭐 그리고 이제 성능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강점을 갖고 있는 요즘 VDI 관련돼서는 이제 참 훌륭한 솔루션이긴 한데 고객들이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문제 없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갑작스러운 이제 재택근무가 증가됐을 경우에 캐퍼시티 문제로 성능 또는 이제 속도 문제로 상당히 많은 애로점을 하고 있고, 또 갑자기 이제 증가되면 VDI 라이센스 개수가 더 증가돼야 되니까 이제 비용에 대한 고민들도 많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심플하고 여러 가지 펑션들은 클라우드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가격적인 측면이라든지 쉽게 오토 스케일링되는 그런 베네핏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질문 들어왔던 것 중에 답변들을 잘 해주셨어요. 저희 오늘 자니 차장님이 답변들 해주셨고, 그 중에서 답변이 안 온 거라든지 좀 한 번 더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보면은 리눅스도 지원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리눅스를 지원을 합니다. 근데 지원을 하는데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쓰기니까 지원하고 뭐 지원을 합니다만 사실 오늘 설명을 굉장히 여러 가지 제품을 많이 드렸는데 지원을 뭘 하냐? 오도를 얘기하셨나요? 뭐 물론 지원을 합니다. 예. 브라우징을 가능한 모든 단말, 모든 OS 다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답변을 아직 안 달았네요. 체크포인트 방화벽 운영 시 보안과 로그 분석 등에 만족하였습니다. 네, 장점이죠. 엔드포인트에서의 보안 측면에서는 또 어떤 강점이 있는지.
예, 제가 시간 관계상 엔드포인트 쪽을 설명을 많이 안 드렸었는데, 사실 지금 엔드포인트 쪽에서 이제 노운 공격과 이제 언노운 공격에 대한 대비, 사실 APT 엔드포인트 혹은 EDR 솔루션, 그렇게 이제 용어들을 활용을 하는데, 이쪽 부분까지 이제 모두 다 커버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주요 장점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DRM 영역이 필요할 수가 있겠고, 혹은 시그니처 기반의 안티바이러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쵸? EDR 영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SSL VPN, IPsec VPN, 이런 모든 전 에이전트 전부 다 이제 커버할 수가 있는 게 저희 체크포인트 엔드포인트 솔루션의 장점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답변이 가긴 했지만 좀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비대면 업무 시에 이제 망불리 내 보안 문서 생성을 해제하는 서비스가 호환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답변 잘 해주셨어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면, 네. 아무래도 이건 DRM 해제를 해야 되느냐, 연결은 또 어떻게 하느냐, DRM 문서를 볼 수 있느냐 이런 건데, 지금 아까 얘기했지 저희도 VDI 환경처럼 웹에서 보는 환경이다 보니까 그 해당 내부에서 이제 DRM 해제된 걸 보니까 가독성이라든지 가시성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으면 좀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내가 본 화면에 있는 파일을 내 PC로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DRM 문서만 가져오게 되면은 이제 깨지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화면에서 제공되고 화면을 어플에서 활용한다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고요. 한두 가지 정도 질문만 더 보고 답변들을 우리 SE들이 다 잘 해주셔서 마지막 질문이 좀 가장 결론이랑 똑같을 것 같습니다. 체크포인트 세시 솔루션을 통한 안전하고 손쉬운 운영의 비대면 근무 환경 전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질문이네요. 네. 비대면 환경에 필요한 모든 아키텍처가 이제 원벤더로 제공이 된다라는 게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발표하면서도 사실 충분히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유저가 회사에 있건, 혹은 지사에 있건, 집에 있건, 커피숍에 있건, 그 유저가 IaaS 환경에 접속을 하건, 회사 네트워크에 접속을 하건, 혹은 SaaS 어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하든, 저희 파이어레지 서비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가드, 쿠프라이드 액세스 오더를 통해서 모든 트래픽을 안전하게 필터링한다. 그리고 이제 접속을 받는 서버 입장이라든지, 그리고 접속을 하고 있는 단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을 해준다라고 하는 게 저희 체크포인트 세시 솔루션의 아키텍처 목적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장시간 이제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최근에 핫한 솔루션을 이제 소개를 해드려서 데모 문의라든지 POC 문의가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데모라든지 POC 그리고 제품 소개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체크포인트 코리아에 연락 주시면 되고요. 코리아나 또는 저희 파트너사들 있습니다. 파트너사에 직접 연락 주시면 저희가 심플하게 데모해드리고 POC를 해드리면서 관련 규제 준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